아담년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요즘 미국 벤처 캐피탈들이 주목하는 비즈니스 모델 트렌드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그럼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1분기에 1, 2, 3월에 미국 벤처 캐피탈이 투자한 대규모 투자 사례 중 대규모 투자 사례란 것은 총 펀딩 라운드 전체 규모가 아니라 단일 펀딩 라운드에서 가장 탑 수준의 투자를 한 사례 중에 주목받는 사례를 중심으로 이런 비즈니스 모델 트렌드를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간단하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올해 1분기에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한 주요 스타트업의 펀딩 라운드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미국은 비롯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어떤 통찰력을 한번 같이 얻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기준과 분석 테마는 일단 올해 1분기에 진행된 라운드, 펀딩 라운드, 그게 뭐 시리즈 A든 시리즈 C든 해당 기업마다 라운드의 성격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그 라운드에 최소 2억 달러 이상 펀딩을 받은 스타트업을 일단 조사 대상으로 좀 삼았고요. 근데 이 전체를 가지고 지금 강의 자료를 준비하는 거는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엑기스만 우리 아담년 회원분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질 영역은 AI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AI와 엔터프라이즈 IT 영역에서 단일 펀딩 라운드에 2억 달러 이상을 펀딩 받은,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이미 유니콘 기업의 반열에 올라선 기업들인데요. 그 기업들을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 중에 이제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관련 테마에서 주목받는 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테마를 고른 기준은 어떤 사업을 하다가 인공지능을 받아들여서 인공지능이 크게 된 사업은 제외를 했고요. 지금 이제 그런 기업들이 많잖아요. 애초에 그 네이티브 자체로 태어날 때부터 인공지능이 사업의 핵심 결정 요인이었던 기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테마를 잡았습니다. 간단하게 전체를 보면은 1, 2, 3월 같은 경우에 1월 달에는 전체 보통은 각 월에 2억 달러 이상 펀딩 받는 기업이 한 10개 내외가 됩니다. 예를 들면 2월 달 같은 경우는 한 14개 정도, 11개, 3월 달은 16개 정도 됐는데요. 평균 한 10개 내외인데 보면은 일단 인공지능이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인데 이 와중에도 엔터프라이즈 IT, 우리가 기업용 IT 솔루션이라고 한 영역에서도 이렇게 꽤 많이 1월 달은 하나, 2월 달도 하나지만 3월 달은 이렇게 꽤 많은 기업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인공지능 열풍이 불면서 인공지능이 아니면 모든 것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전통적인 레거시 IT를 합리화하는 부분, 그게 전통적인 레거시든 클라우드를 포함한 레거시든 IT를 합리화하고 운영을 자동화하는 영역에 대한 관심도 계속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AI 분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주목받거나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각 월에 펀딩 받은 AI 기업들을 월 단위로 정리했기 때문에 분야별로는 뒤쪽에 비슷한 분야가 다시 반복돼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첫 번째는 네코헬스라는 스웨덴의 헬스케어 스타트업입니다. 헬스케어 관련 스타트업은 계속 많이 생기고 있고, 헬스케어 분야는 CES를 가더라도 가장 큰 범위의 테마로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벤처 캐피탈의 펀딩도 워낙 잘 이루어지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헬스케어는 앞으로 5년, 10년 내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장점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건강 데이터를 몇 분 안에 풀바디 스캐닝 방식으로 다 잡아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건강검진 받으면 뭐 피를 뽑는다거나 이렇게 침습 관련된 그런 건강검진의 방법론도 쓰는데 얘네는 완전히 70개 이상의 센서를 적용해서 비침습적인 풀바디 스캐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 피부암, 심혈관 문제, 대사증후군, 당뇨병 전 단계, 뭐 혈액 이상 여부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건강검진과 관련된 위험 요소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처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그 유명한 스포티파이 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죠. 거기 창업자인 다니엘 에크가 이 공동 창립자로 참여했다는 것 때문에 나오자마자부터 큰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유럽에선 지금 얼마나 대박이냐면 약 10만 명 이상의 이 네코헬스 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이 줄을 서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한 번 받는데 얼마냐면 299 유로 정도 됩니다. 299 유로, 파운드 뭐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약 300 파운드나 300 유로 정도로 하면은 꽤 비싼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좀 재력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대부분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겠죠. 본인의 향후 건강의 위험을 조기 진단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엄청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이 회사는 기존의 건강검진에 관련된 각종 포인트나 센싱 기술을 인공지능 방식으로 잘 결합해서 빨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진단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것이 핵심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인데요. 이노베이서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1월 달에 2억 7,500만 달러 펀딩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데이터 관리 및 분석에 아주 특화된 그런 AI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형 병원에서 AI 기반의 분석과 데이터 관리 및 분석에 대한 플랫폼을 갖추려고 하면 이 프로세스가 복잡하단 말입니다. 내부에 전문 인력도 있어야 되고, 물론 이런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한다고 전문 인력이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얘네 이노베이스의 플랫폼을 사용하면 종합적인 헬스케어 데이터를 통합하거나 이거를 관리하고 처리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손쉽게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괄적인 헬스케어 인텔리전스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것이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것입니다. 한국도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보건복지부 차원이든 건강관리보험공단 차원이든 전 사회적으로 이런 헬스케어 관련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모으고 관리하고 인공지능 기반으로 분석함으로써 제일 핵심은 여기 장표 넷째 줄에 나 있는 가치 기반 진료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진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국은 특히나 여러 가지 지금 의료 환경에 여러 가지 재앙적인 정책적 실수들 때문에 서비스의 붕괴 현상도 많은 곳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라도 가치 기반 진료, 의료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이런 플랫폼들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인도의 크루트림이라는 AI 스타트업인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 사회의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런 개발 환경이나 문화가 좀 뭔가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이나 인도는 이미 한국보다 IT 기술력 측면에서 10년 이상 앞서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걔네들 쫓아갈 수가 없거든요. 고급 인력 차이도 워낙 크고.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각계 기업들이 쪼개져 가지고 인공지능 관련된 연구를 한다? 한정된 예산으로 쉽지 않다는 거죠. 이 회사가 나오자마자 주목받게 된 거는 설립된 지 9개월 만에 유니콘 기업이 된 겁니다. 인도 회사인데. 근데 이 회사가 만들어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인도에 되게 천재 개발자들이 몇 명 있는데 이 친구들이 아니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거 쓰더라도 다른 나라 언어는 다 잘 활용할 수 있는데 인도에는 방언이 되게 많거든요. 이 방언들을 유연하게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체 인도만의 LLM을 만들기로 한 거죠. 그래서 정말 금방 만들었습니다. 금방 만들어가지고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그런 대화형 AI 챗봇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인도에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얘네가 정말 무섭게 변화하고 있다는 게 작년부터 AI 칩 개발에 착수해서 지금 칩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리서치 랩의 프론티어 AI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거든요. 이거를 외부에 제공하기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도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지금 칩 하나당 4천만 원 하는 그 엔비디아 GPU를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죠. 근데 내가 AI 모델을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럴 때 인도 기업들이나 대학들은 이 회사의 크루트림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해가지고 예를 들면 인공지능 관련된 R&D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또 동시에 다양한 AI 애플리케이션 내놓고 있어서 이미 작년 1월에 설립된 지 9개월 만에 유니콘 기업이 됐는데 제가 보기엔 조만간 몇 년 내로 데카콘 기업, 그러니까 시총 100억 달러 이상의 데카콘 기업으로 올라서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 다음 회사는 스택 어댑트라는 회사인데요. 캐나다 기반의 AI 기반 프로그래매틱 광고 플랫폼 회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프로그래매틱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광고 플랫폼이 이렇습니다. 광고주가 내가 100만 달러 가지고 이런 타깃으로 광고할 건데 어디 광고하면 좋겠냐라고 하면 뭐 페이스북에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구글에도 하고 이렇게 정해놓고 광고를 집행하는 겁니다. 근데 얘네는 내 예산 한정된 예산과 타깃 오디언스를 스텝 어댑트에 딱 주면은 얘네가 그 시점에 타깃 오디언스와 가장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광고 매체를 딱 집어줍니다. 그리고 광고가 집행되면서 즉시 광고 효과, 가장 중요한 게 컨버전 레이쇼잖아요. 광고를 보고 얼마나 클릭하고 얼마나 구매를 하는가, 혹은 얼마나 회원으로 전환하는가. 이걸 실시간으로 계속 분석합니다. 그래서 그 광고 버짓이 남아있을 때 타깃 오디언스가 가장 많이 노출되거나 반응하는 곳을 찾아서 다시 그쪽에 광고를 금액을 집행하는,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것까지 실시간으로 다 의사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캠페인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디지털 광고 기술의 혁신 기술을 에드테크라고 하거든요. AD테크, 에드테크라고 하는데 에드테크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지금 한양대에서 강의하는데 이 사례를 학생들에게 소개했더니 마케팅을 전공한 애들이 완전히 눈이 뒤집힌 거예요. 아, 이런 기술을 내가 공부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케팅 테크놀로지, 마테크 영역에서도 대단히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이다. 그래서 원래 얘네는 시작할 때 이게 프로그래매틱 광고 플랫폼 전문 기업은 아니었고 네이티브 광고,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에 포스팅과 똑같은 형식의 자연스러운 광고를 노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이걸 이제 다채널 프로그래매틱 플랫폼으로 이제 진화시켜간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2월에 올해 2월에 2억 3,500만 달러 펀딩을 받아서 현재 기업 가치가 약 25억 달러 받으면서 단번에 유니콘 기업으로 급 성장한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월에 이제 지난달에 2월에 2억 5천만 달러 펀딩을 받은 미국 기업.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기업이 참 많은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꼭 이런 거 한번 시도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미국 피츠버그에 있는 헬스케어 기술 기업인데 이 헬스케어 기술 기업은 되게 독특하게 생성형 AI 기술을 가지고 예를 들면 임상 대화, 의사와 환자 간의 대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조상욱 대표님이 병원에 갔을 때 목에 목이 부어서 갔습니다. 그럼 의사가 우리 환자님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 상욱이 형이 제 목이 아픈데요. 의사가 보더니 이거는 편두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5개월치 무슨 항생제를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처방전에 간단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대화 내용들이 다 녹음이 되고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의사가 다음 1년 후에 조상욱 환자가 또 왔을 때 과거 데이터가 쭉 화면에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처방 5개월 편두염 항생제라고 한 항목이 나오면 이걸 다 클릭하면 그 당시 그 항목이 들어있는 녹음 내용이 다시 들립니다. 왜냐하면 타이핑을 하거나 요약할 때는 전체 풀 정보를 다 문장을 다 넣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환자에게도 환자용 앱으로 대화 요약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내가 그 당시 의사하고 면담하면서 처방전 받을 때 우리가 처방전 받아도 우리 한국 같으면 병원에 약국에 내고 나면 그 다음은 모르잖아요. 그 약의 성분이 뭐고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내용을 통해서 환자가 본인의 몸 상태에 대한 정보도 잘 알 수 있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이런 데이터들을 전체를 다 모아놓고 보면 거기서 엄청난 또 통찰력 있는 빅데이터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그런 데까지 욕심을 내고 시작한 건 아니고 AI 기반의 의료 대화를 잘 요약하고 임상 문서를 자동화하겠다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과정으로 지금 올해 2월에 2억 5천만 달러 펀딩 받으면서 기업 가치가 약 27.5억 달러 유니콘 기업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부에 병원 내 정보 시스템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관련 정보 처방전 내용이 병원의 환자 관련 정보로 업데이트 된다든가 혹은 병원의 다른 부서나 진료 서비스와 연결된다든가 하는 것도 워크플로우 통합과 자동화도 가능한 것이죠. 요것도 요즘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무너지면서 저는 이 합의라는 회사 같은 서비스는 이건 정말 필요하다. 꼭 대한민국이 아니라도 이건 법률 전문가를 위한 AI 서비스입니다. 지금은 이제 법을 떠나서 법률과 같은 아주 전문화된 그런 컨텐츠와 내용을 다루는 영역으로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이재명 후보 대법 판결에서 대법관들이 이틀 만에 7만 페이지의 문서를 보고 판결을 했다고 주장하잖아요. 대한민국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지만은 예를 들면 7만 페이지를 사람이 다 보고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웃기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를 들면 문서를 리서치하고 분석하는 건 인공지능한테 맡기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과 사건 기록 6만 몇 페이지를 분석해서 기존 사건 기록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과 이 내용이 고등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내용 그리고 관련된 고려가 안 된 사항들을 분석해 달라 그러면 인공지능은 몇십 분 만에 다 분석을 할 겁니다. 몇십 분이든 몇 분이든. 이거면 그 내용을 가지고 사람이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률 리서치, 문서 분석,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규제 준수 확인 등 이 복잡한 그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래서 로펌들이 돈을 버는 영역에서 이 업무를 자동화하고 효율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설립된 지 2년 만에 미국의 로펌들 시장을 장악하면서 유니콘 기업에 올라섰고요. 그리고 올해 2월에 약 3억 달러 펀딩을 받으면서 기업 가치가 유니콘 기업 달성 기준의 3배인 30억 달러로 이제 올라선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에는 아주 소수의 로펌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챗GPT 같은 활용해서 법률 연구 및 개발하는 것을 협력해 주는 정도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
플랫폼이나 애플리케이션이 발전해서 이거를 범용 서비스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서비스로 발전시킨 거죠. 이런 서비스들의 공통점은 다 챗GPT 같은 상용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용 플랫폼을 내가 훈련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현재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도 저도 뭐 고소장 이런 것들을 한번 템플릿으로 만들어 써보니까 정말 잘 만들어주고 제 주변의 변호사들도 잘 썼다고 해요. 근데 예를 들면 복잡한 법률 사안이 들어가면 얘가 처리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를 훈련을 시켜서 예를 들면 이 합의처럼 특정 분야에 맞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발전시켜서 이렇게 대박을 터뜨리는 사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억 500만 달러 펀딩을 받은 Together AI라는 미국 기업인데요. 이거는 AI Acceleration Cloud라고 해서 누군가가 생성형 AI 모델을 내가 만들고 싶을 때 혹은 오픈소스 AI 뭐 페이스북 메타의 라마 같은 걸 만들고 싶을 때 혹은 그걸 활용하고 싶을 때 그걸 활용해서 예를 들면 GPU를 많이 그러면 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을 때 얘네 AI Acceleration Cloud를 사용하면 제 입장에서 개발자나 기업이 상대적으로 손쉽게 GPU를 활용하면서 파인 튜닝을 해서 내가 AI 모델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AI 영역에서도 GPU 하나가 4천만 원씩 하는 시대 이게 더 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미국은 그래서 이 AI 클라우드 시장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1억 600만 달러 펀딩 받으면 유니콘 기업이 됐고요. 이 회사도 이제 1년 3개월 만에 유니콘 기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창립했을 때 0이었던 회사가 유니콘 기업 되는 게 1년 남짓이면 다 해결되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세상의 발전이 참 무섭도록 빠르게 진행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AI 및 AI 가속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유명한 회사고요. 그 다음 람다라는 또 이것도 미국 회사인데 이게 이제 GPU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앞서 말한 회사보다는 좀 더 GPU 클라우드 서비스에 아주 집중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유니콘 기업이 됐고요. 올해 2월 달에 4억 8천만 달러 펀딩 받으면서 이번 1월 달에 라스베가스 CES를 갔더니 한국 기업들 중에도 이런 그 GPU 클라우드 서비스로 한국과 미국에서 사업이 좀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도 몇 군데 나왔더군요. 그래서 이 AI 개발자 클라우드, GPU 클라우드 서비스와 얘네 같은 경우는 또 그 GPU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담은 노하우를 가지고 AI 워크스테이션을 만들어 팔기도 합니다. 그 부분도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또 AI 소프트웨어나 도구도 팔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그 카이스트하고 서울대가 그 한국의 AI GPU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미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대학이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가 GPU 팜을 구매하거나 갖추기가 쉽지 않을 경우에 이런 GPU 클라우드에 대한 초기에 아주 충성도 높은 그 고객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3월 달에 이제 펀딩 받은 기업들 몇 군데를 더 소개하고 강의를 마치겠는데요. 릴라 사이언스라는 영국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좀 어렵습니다. 초지능 플랫폼 및 자율 실험실. 이게 뭐냐면 과학자나 교수가 가설을 내세우고 실험을 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사람이 다 관리하고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인공지능이 이거를 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나머스 사이언스, 자율과학이라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 때문에 완전히 지금 과학계에서 핫한 회사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지능 플랫폼 및 자율실험실, 완전 자율연구소, 오토나머스,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자율연구소까지도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주는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 변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쉴드 AI라는 미국의 국방 관련된 AI 기업인데요. 이 회사는 제가 재작년부터 강의 때 미국에 주목받는 그 파괴적 혁신기업 50선에서 가끔 소개했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완전 인공지능 기반의 AI 파일럿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율 드론 및 항공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지금 가운데 보이는 사진 V벳이 수직 이착륙 항공기예요. 좀 저렇게 날다가 가운데 보이는 저 동그란 프로펠러 같은 부분을 밑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앉은 다음에 떠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건 무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서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홈페이지 가시면 AI 분석 기능을 갖춘 초고해상도 센서 기술이 있는데 정말 지형 지물 폭넓은 분야에서 뭐 적의 움직임이나 지형 지물에 대한 판단을 정말 정확하게 해주는. 그래서 얘네 장점은 어느 자료를 보니까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런 물건 팔 때 통상적인 국방 산업의 패러다임을 안 따른다는 거죠. 무지하게 비싸게 판다는 겁니다. 마진율 40에서 50% 정도로. 그래서 아니 이거 사가서 니네 군에서 전투 경험을 쌓거나 전투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거면 사가라. 근데 비싸다. 근데 기존에 사람을 가지고 매뉴얼 방식으로 운영하는 전투보다는 훨씬 가성비가 높다라고 해서 판다는 거죠. 실제 미국 국방부의 미국 육해공군에 이미 적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국방 분야의 지능형 자율 시스템 개발로 대박을 터뜨리고 있고 2021년에 이미 2억 1천만 달러 투자받으며 유니콘 기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4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조만간 데카콘 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기업이 아닐까 싶고요. 다음 Celestial AI라는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원래는 AI 애플리케이션 개발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작년에 라클리 포토닉스라는 실리콘 포토닉스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포토닉 패브릭 기술 스타트업으로 지금 요즘 완전히 초울트라 대박을 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AI에서 중요한 게 메모리 장벽을 해소하는 거든요. 그게 지금 삼성이 실패하고 하이닉스가 성공해서 대박을 터뜨린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HBM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기존의 메모리를 사용하는 방식이나 아키텍처를 준용하면서도 메모리 장벽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전기 신호 대신 빛을 사용해서 메모리 대역폭을 급속도로 높여준다는 겁니다. AI 컴퓨팅 칩과 GPU와 메모리 칩 간의 고속 저지연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세상의 기술 변화가 정말 빠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사례이고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이소모픽 랩스라는 영국의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잘 아시는 딥마인드, 알파고 딥마인드의 CEO가 다시 만든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딥마인드가 구글 회사니까 이 회사도 구글, 알파벳의 자회사로 2021년에 설립된 거죠. 그 당시 이제 이세돌하고 바둑 두고 난 다음에 좀 더 바둑을 두고 나서 알파고가 더 이상 바둑은 사람이 자기를 쫓아할 수 없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둑이 재미없다고 해서 알파고의 데미스 하사비라는 이 CEO가 주목했던 영역이 신약 개발 프로세스를 딥마인드 AI 알고리즘으로 정복하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AI 기반의 약물 설계, 생물학적 시스템 모델링, 표적 발견 및 검증, 인실리코 실험, 그러니까 실제 실험실이 아닌 컴퓨터 시뮬레이션 실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약 신물질 발견 및 개발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하고 지금 많은 글로벌 제약회사와 협력해서 걔네 치료법이나 신약 개발 프로세스를 얘네가 아웃소싱 받거나 협력해서 대체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시간이 한정돼 있다면 좀 빨리 했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들면서 우리나라 AI 분야 스타트업은 어떤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 혹은 특화된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말이 좀 빨라서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아무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 소장님. 네. 최다 출연자가 되셔야 마땅하네요. 늘 이제 우리 아담년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박 소장님만큼 이렇게 스타트업들을 지속적으로
그 분석해서 어떤 산업에 어떤 분야에 새로운 기술을 활용을 해서 또 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지 이런 것들 계속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데 늘 얘기하듯이 그 아마 아담리에 참여하신 분들이 새로운 사업을 또 고민할 때 굉장히 중요한 벤치마크 대상이 될 것 같고 그때 우리 박 소장님하고 특정한 산업의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별도로 연락을 해서 모셔서 세션을 하고 토론을 하고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아마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하고 그다음에 아까 듣다 보니까 그 우리 저 아브리지 우리 그 얘기하면서 저한테 모기 부어서 병원을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어떻게 완전히 쪽집게인데 예. 왜? 작두타셨는데 얼마 전에 그래요? 감기 몸살 걸려서 하노이에 출장 갔다가 인후염이 걸려서 예. 가서 주사도 맞고 그런 적이 있는데 예. 그다음에 우리가 합의 아까 얘기할 때 예. 그게 이제 리걸텍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옛날 우리 출신 중에 변호사들이 많으니까 특히 우리 선배 아주 훌륭한 선배인데 그 양반 만날 때마다 제발 리걸텍 하라고 한 그 7, 8년 전부터 얘기하다가 신경질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이번에 요 동영상에서 그거 보라고 보내줘야 돼요. 예.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회사들 여기 보신 분들이 자기 아마 산업과 주제를 주면 박 소장님하고 2시간 세션, 반나절 세션, 뭐 워크샵 할 때 모셔서 같이 토론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자문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